네, 스토리텔링 이야기들을 쭉 해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살면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가장 많이 스토리텔링이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사과입니다. 사과는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그 천지 창조에 사과가 있죠. 개벽의 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가 점점 이제 진화를 해서 페리스 전쟁의 사과가 있죠. 네, 그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사과를 차지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와 그 테베 랑 이렇게 전쟁을, 터키죠, 지금의 터키하고 전쟁을 하는 그 페리스의 사과. 그 다음에 그 스위스 독립으로 가는 그런 비레름 텔의 용기의 사과.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아버지가 화를 쏘죠. 그래서 명중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한치의 어긋남만 있어도 사과를 마치기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쏘아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 비레름 텔의 사과가 있었고요. 그래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했던 철학의 사과, 스피노자의 사과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미술의 사과로 유명한 그 세잔네의 사과, 예술의 사과라고 합니다. 사과를 그리는 세잔네의 그 사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지동설, 지금이야 너무나 당연하던 것이, 그 시절에는 뭐 지구가 네모나다든가 뭐 하늘과 땅 있더니 뭐 코끼리가 받치고 있다든가 이런 거 믿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만유인력,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사과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구나, 빗방울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구나, 떠올랐던 모든 것들이 다시 또 밑으로 오는구나, 이 만유인력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뉴턴의 사과, 문명의 사과라고도 하죠. 그래갖고 이 인류의 과학의 사과, 그게 있고요. 또 사과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동화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 누가 먹었죠? 일곱 난장의 백설공주. 그렇습니다. 숲속에 잠자는 공주는 입맞춤을 먹었고요. 백설공주는 독사과를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어떤 동화. 근데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죠. 뭔가 그 희망이 있는 거죠. 왠지 다시 살아날 것 같고, 이게 불행만은 아닐 것 같은, 독사과를 먹고 백설공주가 죽었는데, 백설공주가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백설공주가, 아름다운 일곱 난장이들과 숲속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백설공주는 여러분 가슴속에 삼아 있고, 또 이 백설공주가 사과를 먹고 죽었어도 백마를 타고 온 왕자가 입맞춤을 하면 이 독사과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모든 생명이 부활하죠. 확 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희망의 사과이기도 합니다. 안데르센의 사과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요새 애플, 획기적인 스티브 잡스, 그 스티브 잡스 애플 로고가 그 독사가 않습니까? 한입 베어로 물은 독사과. 그렇듯이 스티브 잡스의 사과, 기술의 사과라고도 하고요.
우리의 미래의 사과라고도 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사과.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과가 스토리텔링 되는 과정을 봤어요. 이 외에도 정말 사과는 많아요. 뭐 합격 사과도 있고, 그런 우리 용기와 희망, 그리고 사과는 우리 심장을 대표하는 사과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지상에서 꼭 한 가지 과일을 선택해야 된다면 파인애플도 아니고 바나나도 아니고 사과입니다. 그리고 사과를 열게 하는 나무가 사과나무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최악의 경우에 보존해야 될 한 가지 나무는 사과나무고요. 그리고 우주인들이 가장 가지고 가고 싶은 나무도 사과나무예요. 저 달, 아니면 해왕성, 명왕성, 천왕성, 토왕성, 금성, 수성 할 거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과나무를 갖다 심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인간은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사과나무는 아담의 사과는 천지창조의 사과였고, 페리스의 사과는 전쟁의 사과였고, 비레름텔의 사과는 용기와 자유의 사과였고, 스피노자의 사과는 철학과 예언의 세잔느의 사과는 예술과 문명의 사과였고, 뉴턴의 사과는 과학과 문명의 사과, 안데르센의 사과는 동화와 희망을 주는 사과,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사과는 기술의 사과이며 미래를 개척하는 미래의 사과인데요. 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드리고 인류가 멸망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우주를 개발한다면 가져가야 될 사과니까 사과나무를 가져가야 된다. 이 얘기를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다 과거에 있었던 사과잖아요. 이 사과보다 앞서는 사과가 있어요. 이 사과보다 앞서는 사과가 무슨 사과냐? 바로 내 사과예요. My apple tree. 네. 내 사과예요. 내 속에는 어떤 사과가 있나요? 이걸 물어보는 게 제가 이렇게 이 스토리텔링 시간에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찮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냥 난 특별할 것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포기를 해버리면 정말 무의미해요. 삶이. 뭔가 하나만큼은 나한테도 특별한 게 있고, 그것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스토리로 꾸며서 내가 내 삶을 보고 있는 주인공이 돼서 나는 연극 무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 상황, 이 상황 하루하루 일상을 나름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뭔가 이야기거리로 그렇게 꾸미다 보면 진짜 일들이 기적처럼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고 이야기들이 생긴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스토리텔링의 개인적인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내 삶도 돌이켜보면 태어나서 자라고 학교 다니고 어떻게 또 사랑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또 이렇게 지금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인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진행을 돼서 또 애들이 커가는 과정, 그리고 결혼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나는 점점 이제 또 익어가고 늙어가고 죽어가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번복이 되는데, 그 속에서 과연 나는 내 삶의 주제를 갖고 사는지,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무엇인지, 내 마지막에 과연 나는 무엇을 보고 싶은지, 어떻게 마감되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지구상에서 지구가 멸망할 때, 아니면 가지고 싶은
과일이 사과이고 사과나무였다면 내가 지상을 이륙하고 할 때 내 마지막으로 가져가고 싶은 지상의 기억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의 주제는 무엇인지, 다음에도 이어가야 될 나의 스토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진지한 자문자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김우련은 아마 시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 시에 대해서 그런 갈구하는 마음, 그리고 조금 더 알고 싶은 그런 욕심,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어떤 색깔과 생각과 그런 어떤 글의 형식과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여러분들한테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살다가 이거는 잠시 이거 하다 말 거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내 기본적으로 내 인생의 내 중심에 서 있는 어떤 생각 하나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또 무거워졌죠, 수업이. 예. 근데 문학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무거움 속에 즐거움이 있는 거고, 슬픔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고,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용기와 희망을 보는 게 문학이기 때문에, 그 뭐 코미디만으로 문학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코미디도 웃기기 위해서는 사전에 슬퍼야 돼요. 좀 어려운 이야기, 막 힘든 얘기 있다가 그게 해결되면서 빵 웃는 거죠. 그 코미디는 원래 비극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정치를 이제 정치 일선에서 밀려난 그런 옛날 정치인들이 현대 정치인들을 보면서 까는 거죠. 잘 못한다, 그것밖에 못하냐, 왜 그러냐, 발로 해도 그것보다 낫겠다, 저리 가라, 막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품바의 역사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품바 각설의 시작이 그 삼국시대부터 이루어져요. 각설, 깨달은 각자, 말할 설자.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말한다는 거가 각설이죠. 앞뒤 얘기 없이 뭐 각설하고 얘기하자. 이것도 어차피 뻔히 아는 얘기 그만두자. 각설. 하여튼 그 고려 시대에는 이게 고려시대 유민의 집단이 각설이가 됐다는 설이 굉장히 강해요. 조선이 되면서 고려시대를 유지하던 그 승려 집단이라든가 귀족층들은 다 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흥 사대부들, 조선을 이룩하는 신흥 사대부들이 세계가 되면서 고려를 유지하던 기득층의 세력들은 이제 유랑민이 돼갖고 퇴출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신흥 사대부들이 하는 꼴들이 이 고려 유민들, 고려 귀족들이 볼 때는 애들 장난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리고 또 승려들도 고려에서 몰려난 집단이 되는 거죠. 조선은 유교를 중시하면서 사원철폐하듯이 절들을 하나씩 없애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당을 짓고 이제는 그 사당을 짓고 이런 문화들이 조선에도 가는 거기 때문에 절은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승려가 되든 폐간된, 그러니까 절이 폐쇄된 절의 승려들은 떠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떠돌게 한 조선이 고마울 리는 없죠. 그래서 풍자와 해악으로 현 정부 집권층을 비난하는 게 이제 각설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설이나 이제 이런 품바는 각설이들이 부르고 다니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노래 중간에 그 숨소리를 품품 내기 때문에 이제 품바 잘한다 이렇게 각설이들의 노래를 사람들이 보면서, 그러니까 광대나 똑같은 건데 광대 같은 형식이었던 거예요. 광대나 아니면 그런 이게
마을을 돌던 풍물패, 연희극단, 유랑극단, 이런 것들이 푼바의 전신, 푼바에서 이어오는 매기가 되는 거죠. 네, 커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또 푼바 막 이런 얘기로 제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서진쌤밖에 없네요. 근데 이 세상을 이끌어온 거를 가만히 이 줄거리를 살펴보면 그래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뭐 단군 왕검이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단군 고조선을 만들고, 고조선이 이제는 또 삼국으로 분열됐다가 그리고 고려가 통일해서 조선이 되고, 조선이 됐다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에 이렇게 이르듯이, 그런 과정이 그냥 훅 하면 그 몇천 년의 역사들이 우리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냥 뭐 몇 초면 몇 분이면 이게 후루룩 가는데요. 그 몇 분을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바꿈, 바뀜, 바뀌어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찰을 해봐야 되는 거죠. 흥망성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옹지마, 인생 새옹지마처럼 좋음이 있었으면 나쁨이 있었고, 나쁨이 있으면 나쁨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좋음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산이 있으면 바다가 있고, 이런 그런 인생은 평탄하지는 않아요. 평탄함을 원한다 그러면 근데 역형 중에는 사람이 다 평탄함을 원하거든요. 근데 평탄한 삶은 또 싫은 거예요. 특히 이제 뭔가 이렇게 예술을 한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뭔가 호기심이 많다든가 미래의 나를 상상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너무 평탄하면 견디기 힘들 수가 있어요. 뭐 사건 사고가 있어야 신이 나잖아요. 최소한 소나기라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파도가 쳐도 철썩철썩이 아니라 쏴철썩 뭐 이런, 그리고 갈매기를 봐도 이렇게 빠르게 날고 높이 나는 갈매기를 보듯이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가 자신을 성장시키고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진정으로 내가 내 생각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하고 싶은 말, 주제. 그래서 묘비명에 한 줄 쓴다면, 나는 쉬어서 행복했다 라든가, 나는 바람처럼 살았다 라든가, 나는 꼬시고 싶었다 라든가, 나의 삶은 네가 있어 행복했다 라든가, 우리 다시 만나자 꽃들아 라든가, 뭔가 이렇게 한마디 써야 될, 그 한마디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그게 내 일기장의 주제가 되고 내 쓰는 글들의 그런 제목이 되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쉽게 찾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늘 습관적으로 메모하고 기록하는 그런, 그래야 됩니다. 그런 습관을 생활화해야 되는 거예요. 꽃을 보고 별을 보고 바람을 보고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고 오토바이를 보고 뭐 수확되는 고구마를 보고 빈 밭을 보고 거기에 있는 어떤 황토 묻은 손을 보고, 그리고 그 밤에 뜨는 달을 보고,
그리고 그 구름과 그 어둠의 깊이를 보고 뭐 풀벌레 소리를 듣고, 그리고 못내 잠이 들고, 또 아침을 맞이하고, 이런 일상들을 정말 좀 그 일상 중에서 내 기억에 잡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나가다 보면 그게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되는 겁니다. 나의 하루, 한 시간, 어떤 일들, 그런 반짝함에 느꼈던 어떤 이 에피소드,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된다면, 뭐 막 크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상적이고 뭐 거창하고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거는 언제든지 부족한 일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들을 그냥 기록, 육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나만의 감성을 통해서 그냥 나는 오늘 이래 해서 이러이러 했는데 이런 것은 좋았고 이런 것이 슬펐고 그 속에서 흔들리던 꽃 한 송이가 나와 같았다든가, 그 오늘 내 옷깃을 스치는 바람이 못내 그립다든가, 언제 어디선가 만났던 그 바람이었던 것 같다든가, 뭐가 좀 이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낙서하듯이 메모하듯이, 아니면 조금 뭐 이렇게 한두 개의 뭐 사선으로 나선형의 그런 어떤 뭐 별똥별을 그린다든가 빗방울을 그린다든가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제가 말하니까 시적이고 감수성으로 강하다 그러면은 그냥 기사처럼 그 오늘 있었던 일을 그렇게 기록을 해 가시면 처음 이제 글쓰기가 되게 편해요.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하였나,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나, 이렇게 기록해 가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아신다면 동그라미 하나 눌러주세요. 네, 네, 와, 네, 볼게요. 네, 네, 하나쌤 고맙습니다. 서진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거죠. 제가 쓴 글인데요. 보이신가요? 뭐라고 썼는가요? 동그래지지 마. 뾰족해야 별이 되는 거야. 우리는 하늘에 뜬 별을 보면서 뾰족하다고, 오각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별은 동그래요. 모든 별은, 행성은 다 동그래요. 달도, 해도, 명왕성, 천왕성, 뭐 해왕성, 뭐 수성, 금성 할 거 없이 다 동그랗습니다. 근데 우리는 별들을 그릴 때 뾰족하게 그려요. 그 빛이 멀리 가야 되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뾰족한 펜을 들어서 여러분 마음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잘 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눈높이는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교 이 정도의 눈높이로 기록해 보세요. 타겟을 정하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수필 아니면 어떤 글 10번이고 20번이고 써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글을. 백석의 시집을 필사하고 따라쓰고, 그런 어떤 서정주의 질맞의 고개를 따라쓰다 보면 자신이 글쓰기에 그 형식에 자신감이 생겨요. 이 정도 길이에 요 정도 문장에 요런 일들을 여기에 맞춰서 써가다 보면 이미 누군가가 만드는 그 훌륭한 포맷 속에 내 생각이 담아지니까 그릇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서정주의 시나 뭐 했던 행적을 떠나서 작품으로 봐서 시나 백석이나 뭐 이런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류의 글 속에 자기가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옮겨보는 그런 과정들, 또 그 필사의 힘에서 나와요. 필사를 하고 또 옆에다가 자기 생각 한 번 더 필사하는 따라쓰기.
그런 경우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에서 중요한 건 그러한 자기 스토리, 나는 시인으로 살 거야, 나는 봄이 좋아, 어떤 스토리가 생겼다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는 그 장신구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형성하는 데는 영토와 영해와 그리고 국민이 있듯이 내 글을, 나를 형성하는 것은 나와 내 생각과 나의 글이 있듯이, 그러면은 나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 보라색이다, 노란색이다, 연노란색이다, 진달래색이다, 개나리인데 피어나는 개나리색이다, 뭐 아니면 목련빛이다, 아니면 바다 여름바다 색깔이다. 어떤 자기만의 색깔을 정하고, 그리고 태극기처럼 자기만의 어떤 마크, 어떤 로고, 자기만의, 아니면 나는 이름이 김의련이잖아요. 김의련이라는 어떤 로고 마크, 그런 것들이 엠블렘처럼 작용을 하는 거죠. 나의 마크로. 그런 것도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좋아하는 어떤 군으로 가면 군의 뭐 군의 꽃, 군의 나무, 뭐 군의 새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나의 나무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나의 나무는, 나의 꽃은 그 나일락이에요. 나의 꽃은 나일락이고, 나의 새는 그 명새, 어머니가 좋아하는 명새. 참새하고 똑같은데, 참새는 무리를 지어 사는데, 명새는 이게 가족 단위로 사는 명새가 있어요. 배가 하얗고 부리가 뾰족한데 주로 몇 마리씩 다니는 새들이 명새 종류예요. 참새는 우르르 다니잖아요. 나의 새는 명새. 그리고 꽃은 나일락. 나무는 느티나무, 그늘을 줄 수 있는, 너무 좋다. 오래 살 수도 있고, 근데 느티나무 그늘이 있고, 멀리 가다도, 큰 느티나무가 있는 마을은 괜히 들려서 그 느티나무 밑에 좀,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앉아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나무, 여러분의 꽃, 여러분의 새,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 이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색깔,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빠질 수가 없겠죠.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뭐 단장의 미아리 고개다, 아니면 어떤 팝송의 뭐 애니멀스의 뭐 호텔 캘리포니아다, 뭐 어떤 이런 좋아하는 노래들이 또 생기겠죠. 영화, 그리고 책, 그리고 어떤 뭐 좋아하는 그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드는 과정이, 그 나무라고 하면 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맺히듯이 내 생각나무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와 색깔과 열매와 책과 영화와 노래와 좋아하는 사람과 어떤 장소와 이런 것이 이제 주렁주렁 매달리겠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이 나의 나무고, 나의 이제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과정이죠. 그 하나하나마다의 어떤 이야기거리가 깃들어 있을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늘 보는 것은 이렇게 넓게 보고, 그 넓게 본 거를 깊게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작가의 마음을 이미지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뭐를 보더라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멈춰서서 보고, 뒤집어 보고, 흔들어 보고, 먹어 보고, 물에 띄워 보고, 불에 태워 보고, 때로는 발로 밟아 보고, 이렇게 갈갈이 찢어도 보고, 책갈피에 끼워도 보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또 여러분들의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그것들이 이야기로 나눕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어머니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 치고 여러분 저희가 있잖아요. 그 어머니 이야기를 예,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다고 했을 때 저는 몇 분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낳고 길러주시고 어떻게 어머니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어머니는 이랬었다,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시겠냐, 이 말씀이세요. 할 얘기도 없고 할 필요성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생겼나요? 어머니 아버지가 없이는 생길 수가 없었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없이는 생길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나를 만들고 태어나고 살게 해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글을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육하원칙 이상으로라도 특히 그런 어떤 그것들을 얘기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알려고 하면 그냥 그 호적 떼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사진까지도 나오더라고요. 한번 꼭 그런 과정을 거쳐야 내 존재가 떳떳해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존재가 어설프고 불안하고 생각이 안 잡혀 있으면 휘둘려요. 글을 쓰면서도 휘둘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휘둘리고 그거를 똑바로 일단 잡을 수 있는 이런 개인들은 그 가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 그리고 나와 내 자식들의 이 관계들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아픔도 있고 가정사가 천차만별이겠지만 그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아픔도 서러움도 고통도 그 가장 작은 집단에서 가장 많았지만 그렇습니다. 스토리텔링은 그 아픔도 기쁨으로 그 다음에 그 기쁨도 그 어떤 뭔가를 그 고통을 딛고 올라와서 누리는 그 기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늘 좀 더 관심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 어머니를 지금 뭐 얘기를 한다면 1시간 이상도 얘기할 자신이 있어요. 그만큼 아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또 시간도 필요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게. 물론 뭐 우리 어머니가 무슨 어떤 큰 인물도 아니고 그냥 농사 짓고 아이들 키우고 그냥 앞만 보고 살아왔던 그냥 시골의 그냥 할머니일 뿐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평범했던 그 일상이 그렇게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가 되겠더라고요. 이야기를 찾으면 그림을 그리시고 일기를 쓰시고 아이들의 안부를 묻고 당신은 먹을 것을 아끼고 그러고 살아왔잖아요. 또 좀 얘기가 무거워졌는데요. 이 스토리텔링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항상 그리고 아직도 그런 모으고 뭔가에 친숙해지는 순간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던 생각들을 모으려면 어떤 책이든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은행에 갖다 넣는 통장도 하나의 책이잖아요. 통장에 쭉쭉쭉쭉쭉쭉 내가 이렇게 저금하고
적금 넣고 뭔가가 이게 그럼 또 보험금, 전화비 이런 게 빠져나가고 막 이런 것들이 이게 통장에 쭈루룩 생기듯이 어떤 내 생각이 뭔가에 담긴다면 그것이 하나의 책이 되잖아요. 그런 어떤 나는 그림 일기를 모아서 책을 만들어 볼 거야. 아니면 나는 내 생각들을 적어서, 아니면 나는 내 메모와 뭐 이렇게 그림을 엮어서 뭐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아니면은 어떤 동화책, 아니 그림책 이런 것들을 내 인생에 뭐 12개의 사진, 그리고 오늘 뭐 2020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이런 어떤 내가 스토리텔링 했던 것들을 이런 어떤 앨범이나 책에 담는 이 그릇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남으니까. 아무리 좋은 스토리텔링을 머릿속에다 많이 해도 이게 결코 오래가지가 않아요.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재미가 생길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스마트폰이라는 좋은 기구가 있잖아요. 한 친구는 이 스마트폰을 농기계다. 예. 우리 농경시대에 밭을 갈고 논을 메고 하던 삽, 괭이, 어떤 가래, 뭐 이런 그런 것처럼 뭐 호미 뭐 이런 것처럼. 네. 고맙습니다. 호미 이런 것처럼 이 지금 현대인의 농기구는 스마트폰이다. 따라해 보세요. 한번 누가 써줘 보세요. 현대인의 농기구는 스마트폰이다. 우리 생각을 개척하는, 문화를 개척하는 데에는 이 스마트폰의 역할이 커요. 예.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활용을 하자는 얘기예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데 스마트폰에 있는 메모장 꺼내 놓으시고요. 음성 녹음 꺼내 놓으시고요. 예, 그리고 사진기, 사진. 그래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내 눈길을 끌었어요. 그럼 그 눈길을 끈 거를 찍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찍고 찍었던 느낌을 메모장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고 나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녹음기로. 그리고 내가 녹음했던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해도 되죠. 어떤 때는 이게 사진 찍는 걸로 이게 영감이 들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눈으로 보는 거에, 아니 귀로 듣는 거에 영감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른 스마트폰에 그 녹음 기능을 켜가지고 말로 따라서 하거나 그 소리를 녹음해야 되겠죠. 풀벌레가 울었어요. 막 밤에 자지러지게 막 찌르륵 찌르륵 뭐 끼룩끼룩 뭐 찍찍찍 막 별소리가 다 나요. 그래갖고 하모니가 이루어졌는데 그 풀벌레의 잡소리가 살랑살랑 가을바람 소리를 타고 너무 막 내 감성을 자극해서 저 소리를 기록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녹음 기능으로 얼른 녹음을 하셔야죠. 그러면서 감상을 동시에 말로 내가 성우가 된 듯이, 어떤 고백자가 된 듯이, 아니면 뭐 은유 시인이라 된 듯이, 바람이 부네, 풀벌레가 우네, 가을밤이 지나가네, 내 옷깃을 스치는 저 바람에 살결이여, 너의 그리움이여, 막 이렇게 어떤 뭔가 막 떠오르는 걸 마구 막 그냥 신에 들린 듯이 그냥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메모장에다 그 소리를 적어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스마트폰이 글쓰기에 좋은 농기구가 될 수가 있어요. 벌써 녹음하고 메모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이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쓰고 죽자 카톡방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네, 올리면 또 저 같은 사람, 또 뭐 여러분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이 지난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걸 느끼고 이렇게 기록했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또 이게 공감대라고, 아, 나도 해봐야지 라고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확산이 돼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만 10명이 해주는, 10명이 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2020년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9월 17일인가요? 18일인가요? 9월 18일 예를 들어 10시 30분에 동시에 어느 한 장면을 찍고 그 한 장면을 이렇게 몇 자 이렇게 메모를 하고 그걸 음성으로 이렇게 남겨줬다고 해요. 그럼 10명이 그럼 제목은 그렇게 되겠죠. 2020년 9월 18일 10시 30분. 그래서 이제 그 10시 30분에 뭐 누군가는 청계에서 찍고, 누군가는 무한현경에서 찍고, 누군가는 무한읍에서 찍고, 누군가는 해제에서 찍고, 뭐 누군가는 어디에서 찍고, 이렇게 자기 있는 장소에서 찍고 쓰고 말로 한 그 10개가 모이면은 벌써 10편이 어떤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을 10명이 엮었다고 생각하면 바로 또 하나의 작은 그런 조금 어떤 기획적인 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의 또 아침 자기가 매일 점심을 먹는 직장인이다. 그러면은 한 달 동안 먹은 음식 사진을 찍어 가지고 몇 년도 몇 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나의 점심, 그래갖고 그 점심 그 사진 한 장과 몇 줄의 그런 어떤 소감, 아니면은 약간 그런 음식에 대한 평이라든가 고마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벌써 30장 내지 31장 30장 전후로 되는 사진집 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책들이 사실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가 스토리텔링을 요렇게 해서 내 하루를 기록해 봐야지, 오늘 만남에 있었던 일들을 기승전결로 요렇게 한번 꾸며 봐야지. 그래서 그것들이 반복되고 재구성되고 연속되는 과정에서 이 접점이, 책이든 어떤 창작에 대한 접점이 생기는 순간이죠. 이 순간들을 많이 만났을 텐데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한데 그게 왜 뭐 이렇게 반신반의 아니면 그 이하 평가절하 이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힘듭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또 벌써 시간이 다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읽고 보고 느낀 그런 어떤 영화 속의 일들이 아니라 내 일들을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스토리로 만들어 보고, 내가 보고 들은 일들을 한번 이렇게 또 만들어 가는 그런 일상을 기록해 주시고요. 한번 해보시고요. 그것도 재밌는 그릇에 담아 보시고, 형식은 많잖아요. 동화, 또 뭐 시라면은 좀 말랑말랑한 아이들의 그런 느낌이, 동심이 왔다면 동시, 동심이 왔다면 동시, 그 다음에 어떤 여행지에서 어떤 그런 느낌이 왔다면 편지나 어떤 자기에게 이렇게 수필 같은 그런 형식, 아니면 누구한테 이제 가서 해줘야지 하면은 이야기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디를 갔는데 어떻더라, 뭐가 맛있고 뭐가 좋았고 뭐 이런 얘기를 좀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꼭 어떤 사람이 있어서 좀 이렇게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좋았더라, 뭔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꾸밀 수 있는 능력들을 늘 이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수다쟁이가 아니라 자신에게 말할 때
네, 그렇게 오늘 스토리텔링과 그 잡지 글쓰기, 신문 글쓰기 이렇게 해봤는데요. 어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 된다. 쓰고 죽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카톡방이 좀 너무 이렇게 희숙쌤이 아파서 글을 안 올리니까 다른 분들도 안 올리는 것 같아. 좀 글들로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올려주시는 작품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편 한 편 이렇게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아무거나도 좋고요. 그냥 낙서 같은 그림이라도 관계없어요.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빵 터지는 사진 하나 올려놓고요.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아마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네, 바로 저예요. 다운받아서 바탕화면으로 해주십시오. 네, 감사하고요. 또 다음주에 뵙도록 하고, 가을 글 쓰고 책 읽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이 가을 놓치지 마시고 꼭 뭐 하나 순풍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이 될지 비대면이 될지.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